네, 초등학교 저학년은 정말 이 책과 좋은 친구로 만들어줄 수 있는 황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저학년에 맞는 책 어떻게 고를까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은 정말 이 책과 좋은 친구로 만들어줄 수 있는 황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학년 이후로 가면 아이들이 자의식이 생기면서 조금씩 이 엄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5세에서 10세 요 사이 때에는 부모님이 어떤 거를 제시해 주시던지 스폰지처럼 잘 흡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좋은 책들을 많이 권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책을 무조건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경험이 많이 쌓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재밌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재미있으면 자기가 먼저 찾아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 분야가 뭘까? 어떻게 해야 아이가 책을 재미있어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양한 책들을 아이에게 제시해 주시고 선택하게 하면서 이 재미있는 경험 또는 몰입해서 보는 경험들을 많이 쌓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80% 이상의 그런 열의를 쏟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했는데 안 되면 이 방법으로 해보고 이 방법도 안 되면 저 방법으로 해보면서 이런 다양한 정서적인 환경 또는 물리적인 환경 또 습관을 만드는 환경 이런 환경도 조성해 가시면서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글밥과 그림의 균형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큰 그 과제 중에 하나가 글밥이 있는 책으로 이 단계를 점프해야 합니다. 근데 이 글만 보고요. 너 이제 초등학생 됐으니까 그림책 안 돼. 글밥 있는 책 읽어. 이렇게 주시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좌절감과 그 위축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의 상황을 잘 관찰하셔서요. 그림과 글밥이 적절하게 조화된 책부터 조금씩 넘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이 한 페이지 안에 모르는 단어가 5개 이상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책은 그 아이에게는 좀 어려운 책이거든요. 읽고 싶지 않고 거부감이 많이 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5개 이하로 좀 단어가 좀 쉬운 단어가 있는 책들이 그 수준에 맞는 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수준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의 현재 관심사와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 친구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줬을 때 마음 상태나 정서 상태 또 친구 간의 갈등을 그린 이야기들을 굉장히 몰입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관련된 시리즈를 5권이나 빌려와서 반나절 안에 5권을 다 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아이는 정말 이런 정서와 친구 관계에 정말 관심이 많은 아이구나 라는 걸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아이의 관심사가 뚜렷할 경우에는 그 관심사에 더해서 확장시켜서 이제 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이 관계성에 굉장히 많은 흥미를 보인다라고 하면 역사적으로도 이런 관계성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관계성을 통해서 또 친구 관계를 통해서 하는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역사도 보여줄 수 있고요. 다양한 뭐 예술계, 또 예술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술계에서도 또 소개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의 관심사부터 시작해서 다른 분야로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책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굉장히 유연한 상태여서요. 옳고 그름을 아직 구별하거나 이렇게 분별하는데 굉장히 가치 있는 선택이 필요한, 기준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이나 희생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양보하는 거나 이런 좋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따뜻한 정서와 공감으로 나와 있는 책들을 선택해서 읽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이 내면적으로 이렇게 정직한 것이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쓸모없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구나 라는 걸 내면화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는 이 귀한 가치로운 가치관을 함양한 그런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 아이의 학습적인 수준 또는 정서적인 수준 또는 아이의 관심사 등을 고려하셔서 이 책을 골라주시면 좋은 책을 골라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 사서 봐야 할까요? 빌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책을 많이 사주고 싶은데요. 집안에 이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는 금전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사보기보다는 도서관에 많이 가는 편입니다. 도서관에 가서는 아이가 일단 좋아하는 책들, 관심 있어 하는 책들을 많이 보고요. 만화책도 보고 싶어 하고 그림으로 된 게임 같은 책도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이 퍼센테이지를 조금 나눠서 이런 책도 한번 보면 어때? 하고 조금씩 끼워서 보는 편이죠. 그리고 도서관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데요. 거의 상으로 많이 사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언가 이렇게 잘했을 때 엄마 나 이거 2번 이렇게 잘하면 나 상으로 책 사줘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상으로 아이에게 책을 사주는 편인데요. 그럴 때 제 마음속으로는 소장 가치가 높은 좋은 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상이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유해한 도서를 고르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책이든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화나 조금 게임 잡지 같은 이런 책들은 사기보다는 빌려서 보면 어떠니? 이렇게 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이책이나 만화책보다는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을 조금 고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이 투영돼서 저희 아이들도 그런 책을 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책을 골라줄 때 부모들이 하는 실수가 있나요? 책이 읽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 책을 어떤 책을 골라줄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행동 중에 하나가 전집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집을 사주는 게 좋을까? 이렇게 주변에 말도 많이 들으시고 옆에 이웃들의 친구 어머니들의 말을 참고하셔서 전집을 덜컥 사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집 잘 활용하면 저는 매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의 수준에 맞지 않거나 아이의 관심사와 동떨어진 전집일 경우에 이제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한 전집당 한 30-40만 원은 하거든요. 근데 좋은 거라고 사서 사놨는데 너 이거 왜 안 읽어? 엄마가 책을 저렇게 많이 사줬는데 왜 저거 읽어보지도 않아?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괴롭고 책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전집을 사는 것도 좋지만 아이의 관심사와 또는 수준에 맞는 책을 조금씩 사보거나 빌려보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장된 책, 보증된 책, 그래서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또는 이 수준은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준이구나 라는 것이 검증되면 그때 전집으로 사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집을 새 거로 사시기보다 전집 교체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월 정액이나 연 정액권을 끊으신 후에 무제한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전집도 많기 때문에요. 여러 번 이렇게 전집을 교체해서 보시고 아이가 특히 이걸 더 보고 싶어 하는 전집일 수 있거든요. 또 소장하고 싶어 하는 전집. 그런 경우에는 저는 전집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